네, 안녕하세요. 날로 먹으러 왔습니다. 날로 먹쇼 시작하겠습니다. 27번째, 정부는 국제사회에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국제사회에 책임감이 있어야죠. 지금 정부처럼 이렇게 막 모든 그 외교 문제를 나몰라라 하고 그냥 북한만 좋아하는 이거는 굉장히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경제 그 10위권 국가가 그러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제사회에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28번째 문제. 설령 그것이 독재정부에 대한 항거일지라도 폭력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막 폭력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시대가 또 폭력으로 막 이렇게 되는 시대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정부에 대한 항거를 얘기를 하면은 5.18이 생각이 나고 저는 그 막 총기 탈취해서 막 그런 사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별로 좋게 보이진 않아요. 네, 보면은 지금 이제 좌파 독재 시대잖아요. 신독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세운 정부는 아니지만 그 행동들이 그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막 그걸 밀어붙여요. 막 뭐지 장관 임명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그냥 막 밀어붙이는데 이게 그냥 독재라고 보거든요. 권력에 의한 독재? 우리는 이제 5.18처럼 이렇게 막 총기를 들고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태극기 집회나 이런 세력이나 여론 형성을 해가지고 국민 저항권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국민 저항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의병이나 뭐 민병 이런 거에 많이 얘기가 되는데 우리나라 이 헌법 전문에 이제 3.1 운동이랑 4.19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그런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저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는 폭력으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누가 암살해줬으면 좋겠어요. 저기 계신 분. 그래서 중립으로 가겠습니다. 30번째 문제. 자국의 가치는 가능한 한 세계에 널리 퍼져야 한다. 그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나라마다 추구하는 가치나 그런 뭐 생각 같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다른데 이렇게 강요를 해서도 안 되고 강요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이 유럽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나 이런 거 가가지고 그런 본인들의 그런 종교적 가치나 그런 거를 많이 어필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모스크도 많이 세워주고 그 많이 받아들여 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받아주다 보니 계속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근데 그렇게 남의 나라 가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나라의 가치가 있는데 왜 그거를 침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적극 비동의. 31번째,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 매우 중요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헌정 유린을 하고 있는 이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법과 질서는 유지해야 합니다.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32번째, 일반 대중들은 그릇된 결정을 내린다. 그릇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중들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을 안 뽑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문재인을 뽑은 사람들은 그릇된 결정을 한 거지만 그 일반 대중들이 늘 그릇된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비동의하겠습니다. 33번째, 마약 사용 등의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캐나다였나요? 거기서 뭐 마약 즐기는 용도로 뭐 합법이 됐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마약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물론 그 의료용으로는 사용을 해야겠죠. 마취나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약 성분이 들어가고 근데 이거는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에는 저는 반대입니다. 마약은 금지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적극 비동.
53번째, 우리 세대만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중요하죠. 솔직히 우리 세대만 생각하면, 지금 우리 세대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막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인데 그냥 내 생각만 하면 그냥 나 좋게 살다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 다음 세대가 우리가 받은 혜택을 못 누릴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고, 정교조 보세요. 정교조가 애들을 가르치면서 지금 아이들은 이승복도 배우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우리 때는 당연히 배웠거든요. 근데 저랑 딱 2살 어린 친구들만 해도 이승복을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알았다고 되게 자랑스러워 할 정도로 그걸 안 배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걔네들은 치열하게 장기적으로 이걸 쌓아온 거예요. 저쪽 사람들은. 근데 우리도 이제 시작했잖아요. 우린 이제 시작이니까 이걸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세대만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56. 동성 결혼은 합법적이어야 한다. 전 이거는 적극 비동의입니다. 이거는 게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 에이즈 있잖아요. 좀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거를 다루는 걸 되게 기피를 하는데, 근데 구글에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알아요. 에이즈의 발병 원인이 항문 것 때문이라고. 네. 그게 맞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인권을 중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소외계층을 뭐 이렇게 뭐 돌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론이나 그런 데서는 이걸 다루지 않는데, 이거는 구글에 조금만 찾아봐도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면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도 아이들이 유행처럼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동성애를. 근데 이거 결혼을 합법으로 해버리면은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고, 여성끼리의 동성애는 솔직히 뭐 무슨 병이 생긴다거나 이런 걸 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결혼을 법으로 이렇게 딱 합법을 만들어 버리면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동성애가 선천적인 게 아닌 걸로 알거든요. 환경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 중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 그림 보면은 굉장히 막 혼돈스러워요. 근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인데 왜 동성애자가 됐냐면, 어릴 때 남자한테 강간을 당해가지고 동성애자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이거는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동성 결혼은 일단 적극 비동의입니다. 69번째, 모든 사람들은 문화나 성과 같은 요소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인간은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뭐 여자라거나 남자라거나 이렇게 뭐 성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대우할 필요는 없지만, 이 문제의 의도를 지금 파악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막 성별이 다르면 일단 신체 조건 자체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조각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해부학을 1학년 때부터 배우는데요. 보면은 해부학 첫 장만 봐도 알아요. 남자랑 여자가 얼마나 다르게 생겼는지. 구조가 아예 달라요. 근육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뇌구조도 보면은 여자랑 남자랑 다르다고 합니다. 여자가 사고를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남자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능력 차이를 인정을 하고 대우를 받을 생각을 하면 되죠. 글쎄요, 이거는 문제 요점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마지막 문제네요, 드디어. 우리 공동체의 목표를 다른 모든 공동체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 중립 갈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신자유주의.
보면은 경제적인 축에는 평등지향이랑 시장지향이 있는데 저는 70.1%가 시장적이네요. 그리고 외교적인 축, 여긴 국가지향이랑 국제지향이 있는데 저는 국가지향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시민적인 축은 자유지향, 권위지향이 있는데 저는 약간 중립인가 봐요. 권위지향이 58%네 그래도. 그래서 시민적인 축이 온건적이래요. 사회적인 축은 중도적, 전통지향이 52%, 진보지향이 48%. 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네, 그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국제 체제를 무정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국가를 유일한 합리자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 국가의 보호에 있었던 국민들이 더 이상 국가의 보호 없이 세계 자본에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신자유주의. 어렵네요. 문제만큼 결과도 어렵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여러분도 심심하실 때 이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몰랐던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도 고민하게 되고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주변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도 권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도 모를 수 있고 해보면서 생각이 정리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권유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작스튜브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그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세 설명 펼쳐보시면은 제 채널도 링크가 돼 있으니까 거기도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